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토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수평 방향의 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의 응력 그리고 연직 응력은 어느 부분이 가장 최대가 되느냐? 옹벽의 제일 하단 부분에서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 응력부터 표현을 해볼 건데요. 상부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니까 그 하중, 응력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서 Q 플러스 흙의 단위 중량 나와 있죠. 감마, 옹벽의 높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연직 응력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수평 응력이라고 하는 건 연직 응력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토합 계수를 곱한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동 토합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동 토합 계수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부분 대입합니다. Q 플러스 감마 H KA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Q KA 플러스 감마 H K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알아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으로 수평 응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깊이와 무관합니다. 옹벽의 높이와 무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옹벽의 깊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옹벽의 높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지는 항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옹벽 전체에 작용하는 전체 주동 토합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합의 분포를 그려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항은 깊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의 수평 응력의 분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삼각형의 분포가 이루어진다. 깊이에 따라서 증가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각각의 밑변을 표현을 해보면 Q, K, A가 되는 거고 감마 H, K,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수평 응력의 분포가 옹벽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옹벽에 작용하는 전체의 주동 토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 토합 계수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동 토합 계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일반적인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내부마 찰각이 30도로 주어지는데 내부마 찰각이 30도일 때 주동 토합 계수는 어떻게 된다라고 3분의 1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동 토합은 역수가 돼서 3이 된다라고 했어요. 내부마 찰각이 30도일 때. 근데 이 문제는 내부마 찰각이 30도가 아니라 35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다시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2분의 35의 제곱을 통해서 토합계수를 산정하는데 0.27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동토합을 계산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각형의 면적, 그 다음 삼각형의 면적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체의 주동토합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적, 밑변이 QK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가 H가 됩니다. 그 다음 삼각형은 2분의 1, 그 다음 밑변이 감마 H, KA에다가 높이가 H니까 제곱,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Q가 몇입니까? 등분파 중 30. 토합